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 봅니다.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일본이 각각 유엔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이르면 내일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합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관련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통로인 해외 노동자 송출 등 제재 분야를 더욱 늘려서 돈줄을 전면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주목됩니다. 또 지난 7월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인권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서 대북 인권 압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고 국제사회와의 외교관계도 단절시키는 전방위 고립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아베 총리 주재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독자 제재 강화안은 인적 왕래 규제와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핵심입니다. 중국 홍상 기업을 비롯해서 북한과 거래해온 제3국 기업도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이번 안보리 결의와 보조에 맞춰서 일본도 독자적 대북 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올가미가 북한을 조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 당사국인 북한 이번 안보리 결의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군요. 네,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로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조작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엔 헌장도 핵실험을 국제평화의 위협으로 규제하지 않았고 안보리도 그동안 다른 나라의 핵실험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북한은 앞으로 강력한 자위적 대응 조치를 불러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불공정한 제재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결의안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도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보를 이어갈지, 또 국제사회가 지금의 대북 기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미국으로 가보죠. 연일 이 내각 인선 작업에 주력해온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자, 이번에는 대선 승리 이후에 첫 번째 대중연설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예, 오늘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첫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또 지지자들이 여기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감옥에 보내라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힐러리와 싸우면서 아주 재미있었다면서 여유 있는 웃음으로 답변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 오하이오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주요 경합주를 돌면서 지지자들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반가운 소식이군요. 올해 이 영국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었죠. 소설가 한강의 우리 소설입니다. 채식주의자, 이 미국 유력 일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 10권 중에 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뉴욕타임스가 뽑은 2016년 최고의 책 10권에 선정됐습니다. 신문은 평범해 보이는 주부가 악몽을 꾼 뒤 채식주의자가 되는 내용이라고 책을 소개한 뒤에 잔인한 세상에서 진정한 결백이 가능한지 들여다보는 작가의 예리한 탐구를 품격 있는 번역이 잘 살렸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채식주의자 외에도 카란 마하잔의 작은 폭탄 협회, 또 수전 팔루디의 암실에서 등 문학과 비문학 도서 10권을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거 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 한강에 사는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작가 한강이 쓴 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네. 아재 네, 개그 죄송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5일이냐 9일이냐 이 탄핵안 투표 일정을 놓고 야3당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오늘 3당 원내대표들 회동을 가졌고요. 9일 탄핵안 의결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잠시 주춤거렸던 야권의 탄핵 열차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일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퇴진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 오늘 한 일간지 사설 제목인데요. 예. 소탐대실 야당 네. 대표들 이렇게 네. 이제 놨더군요. 자, 오늘 이 탄핵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그렇지만 예. 또 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예. 이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일원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오해를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이 상황을 면밀히 알고 있고 네. 야 3당 중에 가장 먼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당이 저희 당입니다. 네. 그런데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저도 당초 처음에는 12월 2일과 9일 중에 2일을 주장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일 날 하려면 30일 날 발의안을 내야 되는데요. 네. 30일 날 내기 직전에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박계가 흔들려가지고 뭐 40명, 50명 정도가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당초의 상황에서 네.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은 7일 날까지 기다려보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정을 정해오면 퇴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어떤 국회가 행동도 하지 않고 바로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유권자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다. 네. 그러니 나에게도 명분을 다오. 7일까지만 지켜봐줘서 7일까지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퇴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때 탄핵에 가담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부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일날 2일날 이틀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얘기해보고 전화해보고 했는데 네. 만약에 2일날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에 올 의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정을 민주당 추미애 대표한테 얘기하고 네. 2일날 표결하기 위해서는 1일날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네. 1일날 발의하는 건 무리입니다. 네. 지금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고 그래도 9일날에는 일주일간 시간이 있으니 네. 더 지켜보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을 해 나갑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오해라고. 그런데 마치 네. 어제 저희가 2일날 탄핵 표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그랬더니 그것이 마치 국민의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일부 언론이 또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뭐 전화기가 지금도 거의 불통될 정도로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이 책임감, 또 이 국회 내에서의 설득 과정 설명해 주신 것으로 좀 오해다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청취자들 문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이 국회, 특히 야당의 의무는 예,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고 예, 비박계든 친박계든 탄핵을 거부해서 예, 부결된다면 여당의 책임이다. 예. 그걸 왜 야당이 끌어안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이 새누리당 비박계 몸값을 높여주느냐 이런 지금 질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제 오늘. 근데 그거는 네네.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부결이 됐다. 네. 그러면 그 역풍이 새누리당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야당에게도 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역풍이 대단히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일날 아니면 9일날 둘 중에 하나를 표결하기로 이미 야3당 대표들이 합의를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도 야3당이 어쨌든 좀 이 혼선을 빚었어요. 네. 어제 아침에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추미애 대표가 이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것이 네. 상당은 또 이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켰는데 오후에 뭐 여러 가지로 또 해명을 했죠. 네. 네. 자,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보면요. 안철수 네. 전 대표 네. 이 장외에서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네. 2일에 탄핵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자, 정동영 의원은요. 1일 발의로 당의 노선과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네. 주장들이 뭐 다 외부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박지원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님의 말씀은 네. 퇴진 서명 운동은 안 대표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당을 압박해서 2일날 우리가 1일날 발의할지도 모르니 네. 당신들 한 명이라도 꼭 더 들어라 네네. 라고 압박하는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박지원 대표 혼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네. 국회의원 38명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네. 거기서 가장 의견이 많은 대다수의 의견이 2일날 표결하는 것은 무리다. 네. 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님만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의원님 아까 좀 이 순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디요? 아까 순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순진합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이 교활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생각하기 어렵고요. 예.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뭐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누리당이나 혹시 네. 비박계를 압박하는 게 네. 국민의당이 아니죠? 국민들이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이 왜 다른가? 이게 좀 네. 본질이라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 여러 청취자들의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네. 오늘 야3당이 다시 이제 탄핵을 가동했습니다. 네. 오늘 발의됩니까?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10시부터 본회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도 처리하고 그때 탄핵안도 발의가 된다. 예. 그럼 9일 처리, 예. 가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솔직히 알 수 없죠. 그러나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네, 촛불 민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렇게 제가 좀 호소를 합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뭐 7일 이전에 나 스스로 4월 말까지 하야하겠다라고 만약에 밝힌다고 하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는 더 이상 탄핵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네,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하면 네, 그때까지 그럼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냐.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네네. 서지 않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네, 이거를 그럼 4달 동안 계속 이어갈 거냐. 네, 그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이선으로 물러난다 얘기를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이 있는 한 이선 후퇴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그런 직위가 많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멀쩡하게 있는데 임명장을 총리한테 받으러 갑니까? 대통령한테 받으러 갑니까? 네. 대통령이 또 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저는 즉각적으로 정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설사 하야에 관한 약속을 하더라도 네. 별도로 탄핵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라고 제가 설득을 합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네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예,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고 광장의 요구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네. 예, 예.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새누리당에서 혹시 탄핵을 주저하거나 예.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들은 이제 이러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하고 계신 건데 예,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9일에 가결이 될지는 확신 못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새누리당 의원이 네네. 적어도 30명 이상이 여기 찬성을 해줘야지만이 네네. 가결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여쭤봤는데 우선 예. 설득을 최대한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이해를 그리고 하면 되겠군요.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가 또 네네. 만나서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네네. 예, 국회의원도 이 선서를 할 때 취임 선서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농간되고 있는 상황을 헌법을 다시 회복해야 될 헌법 질서를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국회 권한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의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예. 중지시켜야 한다. 예, 탄핵은 기본적인 의무다.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예,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입장은 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는 거죠. 정치적으로 내든가 여야가 협상을 하든가 할 수 있겠죠. 네네.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만약 탄핵이 9일 가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어쩔 수 예. 없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당은 처음부터 계속 선 총리 후탄핵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 총리를 국회에서 지명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논의조차를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부분 뭐 지나간 얘기지만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여전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거나 대통령이 탄핵을 안 뒤고 있으면 네. 그 제안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황교안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로서 네. 새로운 총리를 지명할 수도 있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내가 물러나고 예. 국회가 추천하는 새로운 총리를 세우겠소라고 한다면 예, 예. 네. 그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나 혹은 직무정지 이후에는 총리, 권한대행 총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예, 뭐 권한대행 총리도 여전히 대통령이 네.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탄핵은 로드맵은 지금 야3당 그리고 여당과도 일단은 합의가 된 거죠, 오늘? 여당이요? 네. 여당은 이 현재 상관없습니까? 2일 발의 그리고 예. 9일 표결 이것은 예, 이제 야3당인가요? 그것은 이미 국회 일정이 8일날 9일날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시간에 맞춰서 꼭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부터 네. 6일까지 사이에 저희가 탄핵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출은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인 오늘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은 4월 퇴진, 6월 대선안을 예. 이 청와대에 제안을 하고 예, 다음 주 후반까지 대통령이 받지 않는다면 예. 9일 탄핵에는 참여하겠다. 현재 이 예.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9일이 운명의 시간이 되겠군요. 예, 예. 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예. 국정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어떤 좀 새로운 사실들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실 굉장히 네.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네.
이제 기관보고 한 번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가 또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가 앞으로 계속 60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연장해서 9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들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탄핵 이슈가 뭐 좀 어떻게 가듯 멈추듯 하면서 좀 안타까운 문제고 워낙 뭐 초미의 관심이라 많이 여쭤봤는데요. 예. 근데 오늘 그럼 본회의가 이 10시에 열리게 되면 이제 내년도 이 정부 예산안도 통과가 되는 거죠? 예,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미 여야 간에 다 합의를 됐죠?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오늘 예산 부수 법안 24개 법안 네. 또 예산안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 날짜를 넘기지 않고 올해는 2017년도 예산이 처리가 되겠군요. 한 가지 여쭤보면요. 예. 예산국회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예. 야당이 좀 많이 벼르던 이 최순실 예산은 다 걷어냈습니까? 상당 부분 감액을 했고요. 네. 야당이 감액하는 부분에서는 최순실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고 네. 증액을 하는 부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데 네. 가장 큰 역점을 뒀습니다. 네.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도 상당히 확보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인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